자, 전 대표님, 네. 이렇게 상황이 명백하고 또 사실은 검찰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윤석열 씨는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사실은 보여줬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헌재는 선고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도 네. 위험성이 확인되는데도 이제 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뭔가 이제 사단이 났겠죠. 지금까지는 합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이 지체된다고 했는데 확인 그러니까 8대0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부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8대0이냐 7대1이냐 이 부분보다도 좀 더 후퇴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이지만 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진보 보수 중도 이 문제 다 떠나가지고 자 이 정도 됐으면 뭔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결론을 왜 리더십을 가지고 못 내느냐. 한두 사람이 흔든다고 했을 때 딸려갈 거냐. 거기 겁먹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도 공보관이 나가면서 내일도 선고일을 발표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나서서 헌재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비판을 끝도 없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미안하다거나 좀 더 기다려달라거나 양해의 말도 구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리더십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뭔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나 또는 야당에서 왜 지금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데 그대로 두고 있느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고 지금 한덕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살아 돌아왔으면 오늘이라도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징조가 심상치 않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연이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안 하거든요. 네. 자, 이거 다시 정신 차리고 상황 하나하나를 되짚어 봐야 한다. 마용주 대법관은 왜 또 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이대로 둘 거냐라고 했을 때 진짜 안심할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오는 얘기가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런 분들은 지금 기각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예전에는 8대0 인용이 확실하다고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재판관들의 실명까지 나오면서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 보여준 태도와 연결해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민주당은 그 뭐라고 이렇게 단정은 할 수 없고요. 네네. 우선 이제 너무 명약관화한 헌법 위반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이 대법정에서 여러 차례 그 신문 기일 있을 때마다 봤잖아요. 재판관들의 눈빛 그렇죠. 태도. 예. 그래서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그 5가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네네. 그런 것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심리 태도와 다르게 하도 이제 회개한 결론들에 봉착하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 경계심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네. 이범진님께서 네. 최악의 경우 헌재재판관 임기 4월 18일 날 끝나는 네, 네. 두 분 문영배 재판관하고 네, 이미선 재판관 네. 나가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에 두 분의 공석이 생기는 거니까 네. 자기들 편인 사람을 임명해서 네. 자기네 마음대로 판을 짜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결정 선고가 그 이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3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기는 보지만 뭔가 이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문영배 재판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네. 상황을 가정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8대0이든 7대1이든 확신을 못해요. 자, 그런데 선고기일 정하자고 밀어붙여서 선고기일을 정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각자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5대3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무죄 받았어요. 검찰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지금 추 장관께서 내놓은 증거만 하더라도 차고 넘쳐가지고 저 검찰 조직이 정상적으로 수사한다, 법치의 수호자다, 그 말이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각오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원판 새로 짜야 되죠. 네. 원판 새로 짜야죠. 그런데 이게 4월 18일이라는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미루어서 혹시라도 기회를 두 사람한테 자 뺏고 새로운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간다? 이게 무슨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저는 이것이 기능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어떤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살려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네. 나는 문영배 재판관이 밀어붙여서 가라. 5대3이라도 각오하고 해라. 이렇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듯이 이상호 기자는 나는 밖에 나와 살아야 돼. 뭐 두들겨 맞아 죽든지 말든지 이런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게. 당장 오늘 검찰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 깔고 바로 항고를 해버립니다. 네. 이 자들은 목숨 걸고 막아서 너희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좀비처럼 붙어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네. 이 사람이 흔들리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려서 되느냐. 결심을 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밀어붙여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8대0도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22,200분 정도가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추미애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미애 의원께 후원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게요. 네. 되게 괜찮습니까? 네. 이런 홍보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23,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네. 제가 오늘 추 장관님 모시면서 구독을 꼭 추미애 TV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TV 구독하시면요 콘텐츠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그 보좌관이 아주 일을 잘합니다. 김재형 보좌관이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큰일 할 겁니다. 이분 계신데요. 그래서 꼭 구독을 좀 해주시라. 후원은 형편 닿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구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성만 있으면 되니까 혹시 이 방송 보고 나가서라도 하셔도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잠깐 나갔다가 하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오늘 이 밤새도록 하면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그래도 제가 목표는 좀 작게 잡겠습니다. 네. 한 5천 명은 오늘 구독자 늘리자. 네. 5만 명도 가능한? 네, 30만으로 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0만 지금 28만 8천 명 정도 돼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M님께서 민주당 이번에 진짜 강경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강경한 대처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덕수 총리 저는 기각된 게 너무너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기각을 시켜주고 본인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나니까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왜 탄핵되었는지 그건 잊어버리고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되게 산적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뭔가 지금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기환 대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말했다시피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만약에 정말로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 안 하고 또 시간 늦추고 우리들에게 아무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진보나 대한민국 사랑하는 민주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결책을 좀 강력히 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국민이 언제나 이길 수는 없다. 언제나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마지막 이기는 쪽은 국민이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네, 언제나 네. 현명했고요. 그런 국민을 버리고 간다면 정치인은 독재에 빠지거나 오판을 하거나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그러한 경우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국민이 단합해서 민주주의 지킨다는 그 결심이 확고한 이상 반드시 국민은 승리합니다. 네. 시간이 더디 걸린다 뿐이지.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재탄핵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기자님? 근데 그 생각만 해서는 안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씨가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당장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유감 표시, 사과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거의 카퍼레이드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유 뭐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네 제가 좀 수고했습니다. 뭐 이러고 전혀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 부재 시에 배신자를 색출하라 뭐 이런 오다도 지금 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하튼 한덕수에 기대할 수는 없다. 당장 지금 지난 우리가 한덕수 와 관련된 헌재 결정만 봐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당시에는 최대한 그나마 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였던 헌재의 기능이 다시 재개되는 거에 기뻐서 최대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제 다음 제품도 나오겠지. 네. 근데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까지 안 나오면 이번 주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보면 이게 어쩌면 생산 공정이 배출할 수 있는 마지막 제품 아니었을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대 0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시간 끄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5대 3이라도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헌재라고 하는 적어도 외양을 갖춘 기관에서 기판력이 있는 5대 3을 내놓으면 우리가 뒤집기가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네. 지금 이게 꼼클라베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견적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5대 3이면은 못 잡을 겁니다, 기회를.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윤석열이 그 5대 3이 아니라 뭐 6대 3, 6대 2라도 된다면 아마 먼저 선고했겠죠. 근데 한덕수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제 판단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SOS라고 본다면 네. 이번 주에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바로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안 될 경우에 바로 한덕수를 재탄핵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제가 좀 보탬이 이렇습니다. 이제 5대 3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으로서 힘이 있고 그 이제 평의를 종결하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권의 사회자고 실제로 그것은 권한이 있거든요. 자, 이걸 하자고 밀어붙여야 정리정돈이 된다. 그 전에 의견을 다 모아보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는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3시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 차라리 헌법재판소 미리 안 한 게 다행이다. 이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이제 네. 부담이 없겠구나. 이재명 무죄 나왔는데 자기들이 미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뒤에 바로 검찰이 항고를 해버립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다시 받아보자라고 하는 거. 이거 뭐야? 이 사람들 정신 완전 안 차리고 있네. 그런데 6시까지 기다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말이 없이 퇴근해버렸어요. 내일도 할지 안 할지 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고 이 게임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것과 다른 검찰 조직의 움직이나 헌법재판소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구나. 이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지 중간에 뭔가 변곡점이 하나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대세와 민심을 따라가자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서는 정말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를 압박을 해서 마영혁 재판관 임명을 시키고 마영주 대법관 임명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라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압박해야 된다 지금. 네. 이청관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20만 원을 쾌척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르미님께서도 화이팅 하시면서 또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리중호님께서도 또 역시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기찬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피노키오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모두들 현재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바깥의 상황이 더 어지럽습니다. 산불이 결국 지리산까지 이 태풍급 바람을 타고 지금 날아다니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라고 하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5지엔 26일 오늘까지 무서운 속도로 불이 번지면서 오늘 하루만 22명이 더 숨졌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지금까지 사상자가 52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비가 5mm밖에 안 나온다는 예고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불길을 잡을 것인지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까칠한 오드리님, 동네형 정기한 친구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감사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위기 대응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리 염원을 하고 얘기를 해도 헌재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스케줄을 막 조정하고 우리들에게 무슨 설명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 대통령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헌재까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좀 정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진짜 국가라는 존재가 뭔지 우리 확인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선출도 해놓고 그 선출자들이 그렇죠. 임명해놓은 공직자들도 있고, 그런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총체적 난국이 왔는데 이걸 대처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해소할 거냐. 이걸 이제 컨트롤 타워가 나서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진두지휘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10명 이상 우리 국민들이 아니 불이 나서 죽어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이 내한테 오기 전에 피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막아내도록 하든지. 무방비 상태로 놔주고 있고 경북 쪽에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옥 불 같은 상황이 돼 있다는 거, 어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린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뭐냐, 이런 총체적 난국.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하고 정부가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절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M님께서 또다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민주당 보여주세요. 국민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은 가장 적재적소의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적재적소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 맞아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을 네. 갖다 놓은 거죠. 국가인권위에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에 안창호. 네. 그다음 위원장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렇게 상임위원을 앉혀놨는데 가장 반인권적인 논리를 네. 주장해서 오히려 윤석열 인권 결의안을 직권으로 네, 채택을 상정하고, 예. 하는 거죠. 이런 모습처럼 뭐 전 대표님이 굉장히 그 혹독한 질책을 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윤석열은 오래전에 이 비상계엄을 통한 영구 집권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게 언제일지 어떤 핑계를 찾은 것뿐이죠. 명태균 게이트가 핑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한테 오는 위험도 타넘고 영구 독재의 길도 열고 이런 양수겸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무슨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만에 하나 탄핵 소추가 안 되겠지만 네. 네. 그런데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헌법재판관들을 구했던 것이지 헌법을 지키는 재판관을 구한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적 지식이나 실력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라라 해서 이제 찾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사실은 탄핵 소추까지 갔던 것이고.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까지 이르는 건데, 그런데 뭐 마지막 하나 뭐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내란죄 요건을 피해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걸 구속 취소시키는 직위헌식 법기술을 쓰더라도 이 자체, 그러니까 국회를 침탈하고 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이런 여러 사실들, 네. 너무 뚜렷한 이 사실들, 포고령 발동하고 선포하고 뭐 이런 사실들을 도저히 네. 부정할 수는 없다, 눈 감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신현숙님께서도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호박단추님께서도 회원 가입으로 또 응원해 주셨고요. 아르메님이 또 동네형 정기현 친구에 또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판사 경력 30년에 정말 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을 테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나 판결 안 할래. 시간 최대한 미루어서 나 피할래. 이게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위험해질 거야 이런 눈치도 없어요. 예. 네, 그런 눈치 안 봅니다. 그냥 그 자기가 그런 자기 나름의 사고 체계를 이미 장착을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어쨌든 사람을 골라서 뽑은 거죠. 야, 지금 네.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나왔던 게 다 뒤집혀가지고 네. 그 명쾌하고 시원한 논리에 다들 기뻐했는데 그 다음 수순인 헌재에 선거 공지가 없어서 다들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꼼수 부리고 직무태만하고 이 내란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존과 똑같이 움직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지금 잘 못 찾겠다는 것이 또 다시 우리를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과 관련한 대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기를 사실은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